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였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은 49명으로 한 달 반 만에 50명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선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49명이고 이제 50명을 밑돈 게 한 달 반 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흘 동안 100명대를 나타내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확진자 숫자는 조금 감소했지만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도권 발생이 39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고 있고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면 거의 30% 가까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증상이 없거나 조금 경미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고 감염 경로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을 통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은 언제든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절대 방심하시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노력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계속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례를 좀 보면 서울 덕수구 야구부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학생 3명이 거주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훈련 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수백 명을 검사하는 것 같은데 판단이 맞는 건가요? 네, 발생 시기도 봤을 때 이제 24일, 25일 이제 확진 날짜가 좀 비슷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합숙 훈련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데 예. 아직까지 추가로 검사한 학생과 교직원 225명에 대해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예. 아직 어디서 감염됐는지 좀 추가적인 검사, 그러니까 훈련 중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훈련 말고 다른 교회 접촉,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어디 다중 이용 시설을 함께 이용했다든지 다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아닌지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어린이집 확진자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또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에서 7명이 발생을 했는데 24개월 미만 원아들의 이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걸로 조사가 됐는데 사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호흡기에 해롭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감염 사례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러니까 가족이 확진되면서 어린이가 확진된 상태에서 이제 등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지금 사례처럼 이제 종사자나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같은 동료 종사자나 선생님을 또 감염시키고 또 원아들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 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충분한 환기나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른들, 특히 종사자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손을 잘 씻으시면서 어린이들을 좀 돌봐주셔야 되겠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예. 일단은 그 좀 호흡 곤란을 표현하기 어렵다던가 또 혼자서 좀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에게 좀 무리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의 어떤 충분한 환기나 소독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 간에 또 최대한 교차 감염을 충분히 좀 최대한 막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해놓은 방역 수칙 준수, 또 식사할 때도 충분한 간격을 띄워놓고 이제 일렬로 먹는다든지 또 아이들 간에 이제 상호 왕래가 되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세부 수칙을 잘 준수해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리자 역할이 특히나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는요, 방문 판매 업체 관련 N차 감염이 또 확인됐는데 거동 불편한 분도 감염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전북의 어떤 그 방문 판매 업체 말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익산의 결혼 상담소로 전달되고 그것이 지금 노인 주간 보호센터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 아무래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전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시설에 상주해 주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주간에만 좀 보호를 받으시고 또
저녁에는 또 귀가하시고 이런 형태의 노인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서의 어떤 방역 수칙 관리를 위해서 어떤 좀 식사할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이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이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뭐 노래 부르기라든지 뭐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때는 조금 좀 자제해서 이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이런 데서 좀 프로그램에서 좀 제외를 한다든지 예. 이런 관리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남양주에서는요, 가족 전파가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 앞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 구리 거주자로부터 감염이 됐고 이 구리 거주자도 서울 광진구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세 가족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돼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분들끼리 이제 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감염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뭐 단체 대규모 모임은 아닌 것 같고 지인들 간의 어떤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한 전파로 좀 의심이 되는데 뭐 어떤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셨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집단 감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그래서 이런 가족들끼리 지인끼리 좀 3, 4, 5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감염 확산세가 증가할 때는 좀 이런 불효불급한 만남이나 외출은 좀 최대한 자제를 좀 당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좀 몇 달은 좀 참을 수 있지만 또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요구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간 좀 억제하기는 좀 힘드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만나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만나실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밀폐된 데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음식을 같이 드시게 된다면은 최대한 식당 내 거리 띄우기라든지 충분한 환기를 통해서 식사를 좀 비교적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현대 또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환경 구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좀 만남 같은 것 조금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어떤 감염 사례들이 이렇게 지인들 간의 이런 만남이나 모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계속 조금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례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학원도 있고 성경 모임도 있고 노인 시설 굉장히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지금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N차 감염을 좀 확실히 좀 확산세를 많이 줄어들게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비말 전파, 코로나19가 이제 감염되는 경로가 비말 접촉을 위한 전파이기 때문에 비말 전파는 주로 이제 같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만나시면서 접촉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나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잘하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시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제한된 만남 같은 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페라든가 식당과 같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또 밀집한 데서 어떤 장시간 어떤 마스크를 벗고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모임 자체는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최대한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또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자체도 이제 운영을 금지를 해야 되고 예.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을 조금 더 환기가 잘 되고 거리 두기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사람 간의 비말 전파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 보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제한된 사회생활 같은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좀 많은 그 과학적인 연구 근거를 통해서 좀 예.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인데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또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고 좀 차별화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기존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요. 예. 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여전히 이제 금지가 적용이 되겠고요. 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 이제 11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비수도권은 이제 고위험 시설 이제 6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가 되어 있고 예. 그 위에 고위험 시설은 대신에 이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적용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행정 조치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어떤 여행이나 고향 방문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어떤 다중이용 시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뭐 제과점 이런 데 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이제 의무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데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되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이제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이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떤 연휴 동안에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은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원칙이 유지가 되겠고 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추석 특별 방역 조치 연휴 동안 좀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금 적은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서 환자 발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두 국가는 이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국가긴 하지만 이 지금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지 공간을 통해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서 아마도 검사 과정에서 조금 정확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검사 기관의 재지정이 아마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음성 확인서를 이제 좀 부정확하거나 좀 위조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국내 들어오시면은 모든 외국자들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그분들을 통한 감염 사례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음성 확인서 의무화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초기에 조금 논란이 됐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냐라든지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교차 감염 위험성은 없겠느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 관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고위험 국가로 정해서 이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했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이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상온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에 대한 얘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단 조치 전에 이제 접종을 받은 사람이 서울, 부산, 전남, 전북 등 해서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보건당국은 아직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고요. 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질병관리청에서는 상온에 일부 잠시 노출됐지만 만약에 그동안의 백신의 안정성 보고에 따르면은 상온에 좀 장시간 노출돼도 그러니까 상온이라는 것은 냉동이 아니고 또 이제 고온이 아니고 25도 전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유통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상온에 노출됐는지 아니면 냉동이나 고온이나 자외선 노출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상온에 좀 노출돼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백신이 안전한지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미 접종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 백신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고 이미 전달된 백신 중에서 일부를 맞으셨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보고된 건 없기 때문에 일부 맞으신 분들도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